저는 현장에서 몸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진짜 지금 좀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빌사암TV의 김윤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에 부동산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예측이 좀 어려우시죠? 오늘은 그 2020년 상반기에 빌딩 매각된 거래 사례를 좀 보고 제가 하반기에는 어떻게 빌딩 시장이 될지, 그리고 앞으로 빌딩 시장이 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총 3가지로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금을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보유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많아서 4, 50억대 근생 건물이 거래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 비율이 더 높아질 거예요. 그거는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데이터를 보면은 올해 11%나 더 그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도 상반기에 매출이랑 계약 건수가 작년 전체 매출을 뛰어넘었어요. 이미 그만큼 거래가 많이 됐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문의가 많이 오고 거래량이 많이 됐던 적이 없었거든요. 작년과 대비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고요. 저도 솔직히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줄 알았습니다. 어찌됐든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서. 근데 생각보다 회복을 빨리 했어요. 그 이유들을 좀 보면은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마땅히 어디 돈을 넣어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이 빌딩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저도 전에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영향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거래 건수로 보면은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제가 댓글 뭐 몇 개도 봤는데 이제 빌딩도 규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어찌됐든 주민들이 의식주를 다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관여는 해야 됩니다. 근데 빌딩은 저희가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투자 상품의 일부이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뭔가 빌딩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뭔가 더 생겨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 건수를 서울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강남구가 거래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좀 안전한 곳에 돈을 넣어놓으려는 성향이 커졌어요, 작년보다는. 그래서 조금 그 강남구의 거래량이 좀 많이 거래가 됐던 것 같고요. 강남구 내에서도 동별로 거래량이 많이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제일 많이 거래가 됐던 데가 역삼동이고요. 그리고 뭐 논현동이나 신사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량이 많이 됐었고, 그 다음에 서초구도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강남구다 그러면 강남구가 전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빌딩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황금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래가 많이 되는 동네를 이 데이터를 보고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액대별로 보면은 빌딩 전체가 거래 건수가 많진 않고 이 50억 미만의 빌딩이 한 67%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금액대 빌딩이 제일 거래가 많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꼬마 빌딩 정도 규모가 제일 많이 되는 거고, 현금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보유하신 분들이 저희 회사에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아파트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근생 건물 한 4, 50억짜리를 찾는 분들이 많아요. 하반기도 그렇고 내년에도 이 4, 50억대 뭐 30억에서 50억대 정도 되는 건물의 인기가 엄청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중공년들 보니까 다 20년 이상 된 거예요. 72%가. 이 말은 되게 리모델링이나 신축할 만한 건물들이 많은 거예요.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좀 노후화된 건물들을 좀 저렴하게 매입해가지고 좀 이렇게 가치를 올리는 투자 방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노후화된 주택, 그러니까 오래된 주택을 사가지고 이렇게 건축행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택에 대한 규제가 심해서 매입하기도 쉽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하반기나 앞으로는 이렇게 주택 들어가 있는 건물들이 거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근생인 노후화된 건물을 사가지고 가치를 올리는 투자 방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은 30억 미만의 건물들은 의외로 뭐 신림동, 화곡동 이런 데가 거래가 많이 돼요. 그리고 수유동, 신당동, 뭐 구로동, 제기동, 숭인동 뭐 이런 데가 거래가 좀 많이 되고, 그리고 70억 이상이다 그러면 다 강남구에 몰려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금액이 높아질수록 더 주요 지역에 사야 됩니다. 황금성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약간 대로변에 나가고 싶어 할 거예요. 일단은 대로변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알만한 지역에 살려고 할 거거든요. 부자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심지어는 지방에 계신 분도 돈이 생기면 거기 지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서울시 주요 지역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 지역 자체가 브랜드예요. 그냥 브랜드예요. 그냥 명품, 그냥 사고 싶은 거예요, 돈 있으면. 그 다음 제가 아까 그 법인 비율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법인도 이제 과세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이제 주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법인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번에 양재용 회계사를 모실 거예요. 그래서 양재용 회계사랑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2017년도 데이터 보면은 개인이 7이고 법인이 3이었어요. 근데 2019년도 되니까 거의 5대5 비슷해졌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아마 법인이 좀 더 많을 거예요. 내년엔 더 그럴 거고. 그래서 법인이 일단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출이 잘 나와요. RTI 규제가 따로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고 법인을 많이 앞으로도 설립할 것 같고, 그리고 어찌됐든 세율 자체가 낮아요. 개인은 만약에 차익이 5억이 초과된다 그러면 그 지방소득세까지 46.2%거든요. 근데 법인은 22%예요. 물론 이제 이거를 개인 자금화하면 또 세금을 낸다 해가지고 얘기가 많으신데, 어차피 봤을 때 다 재투자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10년 뒤, 그러니까 10년 뒤에 통장을 까서 보면은 법인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득세도 내세요. 임대료 받은 거를, 만약에 제가 세금이 뭐 30%대 구간이다 그러면 임대 수익 받은 것도 다 세금으로 내거든요. 그 구간대. 그래서 남는 게 없어요. 개인으로 하면 보험료도 올라가고. 근데 법인으로 해놓으면은 그냥 분리시켜 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득세도 한 10%대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좀 앞으로 많이 설립할 것 같아요. 이런 장점들 때문에. 근데 이 모든 전제는 반복 투자가 좀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투자자분들 또 삽니다. 만약에 제가 팔려고 계약을 했으면 이미 알아보고 있어요. 심지어 2개 삽니다. 계속 사요. 부동산으로 돈 버신 분들은 계속 부동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한번 프로젝트에서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인 투자의 핵심은 이 돈을 빼는 게 아니라 고이 간직하는 겁니다. 법인 통장에.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몸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진짜 지금 좀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뭐 돈을 벌려고 한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뭐 이거를 뭐 중계하기 위해서 하는 유튜브가 아닙니다. 어찌됐든 빌딩 시장이 되게 폐쇄적이었어요. 공개를 안 해, 정보 공개를 안 했습니다. 저는 이 빌딩 시장이 이렇게 공개됐으면 좋겠어요. 다. 그래서 제가 그 앱도 개발했던 거고, 진짜 누구나 쉽게 다 핸드폰으로 빌딩 살 수 있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만드는 게 제 꿈이고,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뭐 저한테 연락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이렇게 빌딩 시장이 좀 많이 공개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약간 너무 음지에 있었거든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빌딩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거든요. 근데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뭔가 유튜브 하는데 좀 더 힘을 내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